선생님 오셨구나. 선생님이 추천하신 그 뭐냐 했는데 너무 그냥 무서워요. 좀 무섭게 나오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뻐야 조명이 예쁠 텐데 그냥 무서워. 이렇게 되는데 그냥 할게 해볼까요? 멀리서 쏠까요? 멀리서? 좋습니다. 해볼게요. 근데 제가 비싼 걸 샀어야 되는데 학생이어서 싼 걸 사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 돈 많이 벌면 제대로 된 거 사볼게요. 메인 스탠드 다 끈 건데 이거 꺼볼까? 너무 무섭잖아. 이거 뭐야? 이렇게 해요? 알았어. 방법을 생각해 볼게. 너무 무섭잖아. 이거 뭐야? 아니, 나야 뭐 상관해. 나도 나를 보기가 무서운데 이거 해요 이렇게? 아씨. 이렇게 해요? 세팅을 잘 쓰는데 제가 지금 잘 못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아이고 제가 참 별걸 다 해봅니다. 새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네. 이거 그냥 바카스병이잖아. 그러니까요. 무섭잖아요. 딱 말해요. 새 선생님 헤어 말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면 지금 다시 다 불 켜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근데 저 혼자 살아요. 좀 무서워요. 그러면. 아이고. IW님 그거 하지 마요. 방송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저 진짜 겁 많다 했지요. 어저께 제가 계속 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IW님 선 넘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지금 하는데 샀으니까 하는데 저를 겁에 질리게 하시면 안돼. 그게 아니라 내가 무섭게 생겼네. 아니 나라는 사람이 너무 무섭게 생겼네. 그러니까 봐봐 이게 사람 얼굴이야.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내가 봐도 너무 무섭네. 안해. 선생님 제가 다음번에는 좀 더 비싼 걸로 사가지고 선생님이 원하는 분위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됐네요. 아이고.
시작할까요? 오늘 콜드님은 좀 늦으시는 것 같네. 네, 오늘의 컨셉은 독이 든 성배예요. 얼굴에 직방으로 써서 그러면은 이렇게 쏠까? 딴 데다가? 뭐야, 이러면 내가 안 보이잖아. 아이, 그건 아니죠. 아, 맥북에다 써볼까? 아니에요. 제 능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앉아서 공부하고 시 읽고 이거는 할 줄 알지. 뭔가 꾸미고 하는 건 젬병인 것 같네요. 사실 오늘의 컨셉은 약간 독이 든 성배였어요. 처음 시를 읽기 시작했을 때 다양한 시들을 읽으면서도 이제 이 잔만은 거둬주세요라고 생각했던 시가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쉽게 씌워진 시였고 정말 안 읽으려고 했던 거는 귀천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되게 편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심리 상태도 됐고 그리고 마침 읽어달라고 했을 때 저도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읽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많이 저를 울게 했던 시입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근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상병 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독재 정권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가 좀 고문 좀 많이 당하셔서 굉장히 몸이 불편해지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스터디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하루 종일 뭐 앉아서 이거나 하고 있지 따로 이거를 막 알아보고 조사하고 이런지는 못해서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독재 정권 치하에서 좀 옥살이랑 이런 걸 하시다가 몸이 많이 불편해지셨고 그 몸이 불편해지신 옥살이를 했던 이유는 이제 친구를 이렇게 숨겨주다가 그렇게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분의 동생분이 이제 천상병 시인이랑 결혼을 하셔서 평생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아는 게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고인한테 신뢰를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 자체도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쁜 시를 쓴 것 자체가 청산병의 시인이 원래 갖고 있던 심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사람에게 도대체 나라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땐 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고요. 근데 나라를 떠나서 남들이 사실은 순수하고 순진하게 사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세상인 것 같아요. 뭐 후구라고 할 때도 있고요. 오지랖퍼라고 할 때도 있고요. 우린 사실 사람 봐가면서 한다는 말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시달리겠습니까? 사람 봐가면서 하는 그 사람들한테. 사람 봐가면서 한다는 말이 좋은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쁜 사람한테 못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간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래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살면서.
그래서 사실 간 본다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누가 나 간 보는 것 같으면 내 간이 절대 밍밍하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말도 거칠게 했고요.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참지 않았고요. 그랬었는데 결국에 내 마음이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죄책감도 갖고 또 그 싸우는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아픈 건 내 자신이더라. 이래서 그냥 그런 사람 피하기로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제 얘기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를 시작할게요. 읽는 거는.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블의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가슴이 찢어지는 시예요. 저한테는. 하늘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이제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무슨 뜻인지 다들 이해하시죠? 하늘로 간대요. 하자가. 근데 저는 이거 자체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굉장히 하늘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초연히 받아들이고 하는데 다 떠나서 마지막 연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말이 사실은 작년에 저한테 굉장히 아팠습니다. 굉장히 슬펐고 또 다시 힘을 내서 살게 된 계기도 됐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을 굳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한테도 어제 말했죠. 힘든 얘기를 하면 공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개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웃음거리로 삼는 사람도 있고 자긴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거만큼은 사실 그 어떤 사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처를 받는데 공감해주는 사람을 보면요.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세상 소풍을 끝내고 싶은 순간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하죠. 웬만하면. 왜냐면은 나한테 진짜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되는데 이 말에 공감을 하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사람이. 소풍을 끝내고 싶었다는데. 물론 너무 걱정은 마요. 지금은 그런 생각도 없고 소풍을 끝내고 싶었을 때도 소풍을 끝내려고 그런 무슨 시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막 이 소풍이 즐거웠다고 하지만 저는 소풍이 너무 즐겁지가 않았고 좀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 말은 못 해드리지만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소풍이. 뭔가 나한테만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나는 여기서 세상 소풍을 예쁘게 만들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는 계속 힘든 일만 닥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거 보면은 더 해봤자 계속 힘들지 않을까 나는?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에이, 끝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열심히 살고 계시는 하루님이나 세시생님이나 IW님이나 피트님한테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뭐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끝내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첫 번째로는 그런 생각을 들 때 이제 버티는 이유는 첫 번째는 겁이에요. 무섭거든. 그럴 깡이 없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퍼할 사람들입니다. 슬퍼할 사람들. 뭐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슬퍼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가엾게 여기겠죠. 뭐 제대로 놀아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그랬겠구나 이러면서 마음 아파하겠죠. 그게 싫어서 처음에는 버티다가 나중에 그마저도 에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에 사실은 이 시를 10초만님 좀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도 저 마음 너무 알아서 지금 뭐라고 막 그러진 못하겠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 왜냐면은 저 때는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지대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나는 하는 게 공부밖에 없는데 매일매일 그게 성과가 안 이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마저도 사실은 더 이상 미련이 없을 때 소풍을 끝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 시 연을 읽게 됐는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문을 했어요. 그래 내가 소풍을 끝낸다 치자.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가 될진 모르겠지만 누굴 만났다고 치자. 그 사람한테 나 아름다웠다고 세상 소풍이 아름다웠다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을 했을 때 아닌 거예요. 물론 천상병 시인이 저보다 더 힘들게 사셨다는 거 압니다. 근데 천상병 시인은 마음이 굉장히 맑은 사람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어서 가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는 신바야 그래서 네 소풍이 아름다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너무 힘들었어 라고는 대답밖에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 악바리가 들었습니다. 나 억울해서 못 끝내겠다. 끝낼 때 끝내더라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항상 고생만 하고 참기만 하고 힘들게만 살다가 힘들게만 소풍을 하다가 끝이 나버리면 나는 천상병 시인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어서 절대 아름다웠다고 말 못하고 나 너무 억울했어요.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힘든 일만 닥쳤고 그래서 난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저 진짜 재미없었어요. 라는 말밖에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러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데 나는 스스로 엄청 도왔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나한테만 왜 계속 힘든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주변에 찡찡댔을 때도 뭐 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름답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 기억이. 그래서 아니야. 끝낼 때 끝내더라도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해보자. 그래서 아름다운 기억이라도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소풍이 막 재미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나는 계속 참아만 왔잖아. 참지 말아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시작을 했죠. 아름답지 않았어요, 정말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어떻게 봐주실지는 모르겠고, 뭐 예쁘다, 좋다 이런 말들 많이 해주셔서 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스스로 뒤를 돌아봤을 때 너무 불쌍해요. 제 20대가. 계속 쫓겼거든요, 무언가에. 정말로. 솔직히 말드리면 저는 서울대 안 들어가면 죄인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불효자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희망온도를 27도로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믿었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걸 수 있어요. 로스쿨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막 집안이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인 줄 알았어요. 내가 변호사가 되지 않으면. 좀 그전으로 돌아갈까 보면 10대 때는 행복했느냐? 아니요. 저 학교폭력 희생자거든요. 피해자거든요. 뭐 저보다 심하게 당한 사람도 있고 제가 당한 거 제가 봐도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요. 그냥 기억이 나요. 그전에는요. 가정도 평안하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물론 누군가는 저한테 그런 말 하겠죠. 너한테 좋은 기억도 많았을 텐데 너는 나쁜 기억만 한다고.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그 생각이 난다고요. 좋은 기억도 나지만 물론 좋은 기억만을 떠올리는 그런 좋은 멘탈이면 좋겠지만 천상병시인처럼 저는 그게 아니라 나빴던 기억이 나서 지금 괴롭다고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너무 불쌍했어요. 한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음,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이 저는 공부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가고 로스쿨에 가고 그럼 더 이상 아무도 나를 힘들게 못 살게 무시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왔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매일매일 생계에서 허덕이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쉰 적도 있어요. 나태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편하게 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 뭐 서울대에 들어온다고 로스쿨에 들어온다고 저를 무시하던 사람의 태도가 변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이 보기엔 여전히 재수없는 싸가지 없는 애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나 옛날에 이거 힘들었었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뒤끝으로 보이겠죠. 속 좁은 생각으로 보이고. 그리고 더 큰 배신감은 나는 내가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반드시 서울대를 가야만 하고 변호사가 되어야만 하고 그래야지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막 힘들게 배를 골거나 그럴 집이 아니었었던 거죠. 저는 진짜 몰랐어요. 뭐 항상 집안이 이렇게 힘들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칠 거다.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내 탓이 아니었을 텐데 그냥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쉬지를 못하고 계속 살았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억울한 거라기보다는 제가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는 부분은 제가 서울대를 오고 로스쿨을 오는 게 남들은 굉장한 의지와 꿈과 이런 건 줄 알았겠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가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불효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나태하게 사는 것 같고 잘못 사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으니까 막 왔는데 아니었다는 걸 딱 알았을 때 그러니까 서울대가 아니어도 불효자가 아니고 충분히 가족들이랑 잘 지낼 수 있고 내가 굳이 내 20대를 갉아 넣지 않아도 우리 가족 화목하게 유복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알았을 때 그냥 난 뭐하러 이렇게 살았나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모든 힘든 우울감이 막 오면서 그렇게 했었을 때 천상병 시인의 글을 읽고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그런 거밖에 없었던 거죠. 누군가한테 속아서 아니면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면서 힘들게 나를 고생시키고 채찍질하고 몰아세우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왔던 그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소풍을 끝내면 어땠니라고 물어보면 나 정말 힘들었어라는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풍을 더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신바야 끝내든 아니든 네 자유야. 끝내든 아니든 네 자유인데 억울하잖아. 지금 가진 거라도 다 쓰고 가자. 라는 생각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사고 싶은 게 눈에 보이면은 샀어요. 사달라고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전에는 내가 번 돈도 아닌데 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돈 벌어서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 그냥 저 갖고 싶어요 이러면서 막 갖기도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보고 싶으면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나봤어요. 어차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랬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도 세상이 재미없으면 뭐 소풍은 끝낼 수 있는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소풍이 재밌어졌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나는 소풍을 억울하게 끝내지 않으려고 무언가를 계속 했는데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재미없으면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책임감이나 죄책감도 갖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갑자기 말이 용두삼이죠? 막 하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좋은 얘기로 풀어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랬었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고 없어야 하고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순간이 온다면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내 계좌에 돈이 얼마지? 은행에 가서 내가 마이너스 통장 얼마까지 뚫리지? 내지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지? 이런 거라도 다 계산을 해서 하고 싶은 걸 다 누려봐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헤이,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억울하잖아요. 내가 가진 거를 뭔가를 준비만 하다가 뭔가를 세상을 힘들다는 기억만으로 사는 거는 너무 억울하고, 준비를 하는 건 굉장히 숭고한 일인데 그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멘붕이 온다면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만으로도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와, 지난 몇 달 동안 진짜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래도 나 되게 높은 곳에 있네. 어제의 나, 그제의 나, 작년의 나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정말 망가졌다고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몰라 이러고 자포자기하고 놀려고 딱 해봤는데 생각보다 가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도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그래도 어제의 나, 그제의 나가 뭐 지금을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지런하게 올라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친구한테 미안하잖아요. 열심히 올라간 그 친구한테. 그래서 일단 버텼습니다. 그냥 버티기만 해도 근데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한 6개월은 버틸 수 있더라고요. 뭔가 헤매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뭘 위해서 달려야 될지 모르면서도 워낙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그 달리던 관성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달려줬어요. 물론 그 안에서 마음은 굉장히 아팠죠. 뭘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자주 울고 무너지고 막 이랬지만 그 관성으로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꿈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이 널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꿈은 정말 헛된 꿈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꿈이었고 그런 꿈은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런 꿈을 꿔서도 안 되는 꿈이었는데 주변에서는 그걸 말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꿈을 진짜라고 믿고 열심히 달리는 내 모습이 기특했겠죠. 근데 그 꿈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을 때 무너졌는데도 그래도 그 실제로 있지도 않는 그 꿈을 위해서 달렸던 그런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살기만 하자 이러고 푹 버텼었는데도 그 꿈이 저를 계속 이끌어주고 견인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막 이래서 버텼습니다.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힘이 되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독이 든 성배를 요청하셔서 오늘은 계속 찡찡대서 정말 미안한데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어제 그제 말했죠. 남들이 힘들 때 나도 힘들다 이런 거는 위안이 안 되지만 그냥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하는 건데 나도 정말 힘들 때가 있었다.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만큼. 근데 정말 힘들 때 그냥 달콤한 초콜릿 하나만 먹는다는 느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죠. 뒷생각 안 하고. 그럴 자격이 우리한테는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해보자.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제가 힘들어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 소풍 끝내고 싶으면 우리 집 와서 끝내. 월세라도 좀 깎게.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일은 없어야 되고요. 저 같은 고민을 공감하시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정말 힘드시다면 제 방송에 오세요. 제 방송 하루에 한 8시간 쉬고 나머지 계속 풀가동이거든요. 제 방송 와가지고 신바님 소풍이 재미가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순간 만사를 제치고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재밌는 얘기를 하나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솔직히 뭐가 하고 싶은지 얘기를 하세요. 그게 정말 천박하고 이상하고 정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취향이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그걸 했을 때 행복한 게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새 선생님. 저도 그런 것들이 누적됐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내 꿈이 허망됐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는 살면서 공부 하나 잘하는 프라이드 하나로 살았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남들이 날 봐주는 것도 많았고. 근데 사실은 서울대 로스쿨 가니까 별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프라이드로 살기 힘든 환경이었던 거지. 나는 도대체 뭘 잘하나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만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눈을 뜨고 씻고 학교를 가서 그 사람들이랑만 계속 있다가 밤에 와서 잠을 자니까 난 도대체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밥벌이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이 막 들었습니다. 새 선생님이 느끼셨던 거랑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자괴감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와 보세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재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대 로스쿨 못해도 한 이 정도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안에서 막 살다가 내가 이렇게 밑에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자괴감에 빠지고 무너지고 아팠었다. 그랬다는 거죠. 오늘은 좀 너무 암울한 얘기를 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10초만님 아직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6월 성적 최악으로 나오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도 재수를 해봐서 알아요. 근데 이런 말이 위안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아픈 건 당연한 겁니다. 시험 성적이 나왔을 때 잘 못 나왔을 때 아이고 많이 틀렸네 이러면서 하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죠. 충분히 아파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대신에 내 탓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요. 반성하지 마요. 후회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필요해요. 내가 왜 이 점수가 나왔지라는 고민을 하고 내 전략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을 해서 이걸 고쳐야겠다라는 그 작업은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하지? 나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나태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남 탓으로 돌려요. 이 강사는 왜 이렇게 못 가르치지? 이 책은 왜 이렇게 거지같이 써있지? 내지는 엄마는 왜 이렇게 밥을 안 챙겨주지? 아침에 잘 안 깨워주지? 나 자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었지? 막 이런 생각이라도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고 자괴감에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언젠가는 끝이 나니까 그때까지만 좀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망쳐서 아픈 거는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거기다가 스스로까지 얹지 말라. 그러니까 나까지 나래기 나는 참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험에 망쳐서 아픈 것만으로 힘들어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자괴감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반성하지 마요. 그냥 미래를 계획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오늘 사실은 제가 조금 그런 주제여서 네, 저는 앞으로 소풍을 최대한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방향으로 설계를 할 거고요. 그 안에서 때때로는 힘들겠죠. 울 일도 있고 슬플 일도 있고 자괴감에 빠질 일도 있겠지만 어, 길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만 길이 아니잖아요. 힘들면 뒤로 내려오는 것도 길이고 다 방법이 있는데 올라가는 것만 길인 줄 알고 그동안 나는 올라가다 지치면은 계속 나를 채찍질하고 자괴감에 빠졌었더라. 내려가면 되는 건데 내려가서 좀 쉬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싶으면 그때 올라가도 되는 건데 그랬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를 많이 들으시는구나. 저도 요즘 노래 많이 들어요. 근데 노래를 사실은 제가 항상 이렇게 옆에 켜놓기도 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노래를 틀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경고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저작권 위반하지 말라고 남의 노래를 방송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듣는 노래를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구독자님, 저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디 보자. 무슨 얘기를 하셨지?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와 들어봐야겠다. 저 잔나비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무슨 뭐 처음 시작하는 연인인가 막 그런 것 되게 좋아했었어요. 되게 노래 가사가 신기해서 컬러링이시구나. 저는 멘탈이 정말 약해서. 어. 하루님, 저도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것들은 정말 내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이 중에서 이것들이 왜 하고 싶었는지를 조금씩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이유가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그 별것도 아닌 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괴감에 빠지는 게 싫어서 포기를 한 거죠, 나름. 사람은 손절을 했고요. 꿈은 그냥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갖고 싶었던 거는 무리해서 가질 수 있는 건 가졌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짝퉁을 샀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포기할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하느님 포기를 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저도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오늘은 나를 너무 다들 위로해 주시는데 어제까지는 그래도 약간 나도 되게 힐링이 많이 됐는데 내가 말을 했을 때 신바님 멋진 말이에요 막 이래서 그래도 나 덕분에 사람들이 힘을 받아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잤는데 오늘은 내가 너무 칭칭댔더니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응원을 해주셔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하루님 편하게 질문하세요. 대답이 힘들 질문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방망이 깎는 눈. 티코 타고 람보르기니랑 고속도로에서 같이 달리는 느낌이에요. 람보르기니 갑자기 앞으로 팍 나가면 티코 입장에서는 그냥 쟤는 가나보다 하고 내 속도대로 가야지 거기서 나도 람보르기니 따라가야지 이러면서 악셀을 막 밟으면 나는 전복되는 작은 차거든요. 근데 처음에 자기가 티코인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죠. 왜냐면 내가 속했던 부분,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학부 이런 데서 나는 항상 람보르기니였으니까. 람보르기니였으니까 나도 잘 달릴 것 같아서 막 했는데 나보다 더 사양이 높은 람보르기니 앞으로 팡 가면은 뭐랄까 오묘해요. 왜냐면 처음에 인정하고 싶지가 않거든. 그래서 내가 노력을 덜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요령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분석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고 자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이랑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은 나는 바본가 보다라는 생각까지 가요. 근데 바보가 서울대 로스쿨을 어떻게 갔겠어요? 근데 당연한 건데 상식인데 나는 바본가까지 가요. 나는 난독증이 있나?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나는 티코다. 나는 람보르기니보다 빨리는 못 가지만 연비가 좋고 막히는 길도 잘 피해갈 수 있고 오래오래 탈 수 있고 유지비도 얼마 안 들고 그런 티코다.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아니야 나도 람보르기니야 이러면서 계속 막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지죠. 저는 티코였습니다. 근데 하루님 질문하신다면서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방망이 깎는 노인은
방망이 깎던 노인 그 수필에서 비유하신 거죠? 저도 그 수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방망이를 깎는 그 일을 하면서도 프라이드를 갖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내 꿈의 근처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미 나는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중학교 때 세웠던 꿈에 비하면은 200점 넘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500점 못했다고 나를 막 깎아내렸었어요. 그럴 필요 없는데. 저는 수필도 되게 좋아합니다. 소설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소설은 너무 길어서. 수필은 수필은 좋아합니다. 저는 소설도 썼어요. 소설가도 꿈이 있어서. 근데 잘 안 팔리네요. 하루님 질문에 답 드릴게요. 이거 제가 불편한 질문이 아니라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대학교에 들어갈 때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무슨 과에서 어떤 전공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었죠. 물론 서울대를 간다고 하면 기왕이면 더 좋은 과를 가고 싶었겠죠. 뭐 그 당시에는 경영학과, 자유전공학과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학과였으니까. 그냥 지는 게 싫어서요. 저보다 수능을 잘 보고 잘하는 사람들의 학과가 막 있고 나는 거기보다 커트라인 낮은 학과에 들어가기가 싫다라는 생각 정도였지. 내가 구체적으로 대학 가서 어떤 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책임감과 죄책감이랑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건 없었어요. 근데 간호학과를 입학했을 때 고민은 많았죠. 왜냐면은 나는 좋은 과를 가고 싶었는데, 좋은 과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학과를 가게 됐어요. 서울대는 가야겠고. 그리고 저는 간호학과도 추가 합격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서울대에서 제일 낮은 성적으로 샤정문을 통과한 학생입니다. 근데 저는 그 자체도 감사했었거든요. 사실 말하면. 그러니까 나는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었던 거지. 서울대 과자머리 뽑고 싶었던 거지.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 가는 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대를 들어갔네. 이제 나는 놀아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안 두죠. 너 뭐 할 거냐? 간호사 할 수 있을 것 같냐? 간호사 적성에 맞냐? 요즘 남자 간호사는 대우가 어떻대? 거기서 다른 진로는 없냐? 보건복지부는 못 가냐?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냐? 이걸 계속 물어봤어요. 20살한테. 어떻게 알아요? 20살이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그 사람들은 20살에 뭐 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물론 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모르죠,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이고 별 생각 없이 놀아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고 나니까. 그래서 사실 정확히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냐라고 물어보면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빨리 대학 들어가서 이제 공부 그만하고 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하도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또 책임감은 생깁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그거라면 그런 학과 내가 가야 되나 보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뭐 이런 데 가야 되나 보다 나는.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3월, 4월, 3월 말인가? 이럴 때 휴학을 바로 했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죠. 근데 사실은 부스트가 없거든요. 더 이상 나를 동기부여할 게 없거든요. 나는 서울대 이미 들어갔고 설사 안 되더라도 돌아갈 수 있어요. 서울대에 언제든지. 근데 물론 경영학과나 이런 데 가고 싶은 꿈도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하긴 했는데 잘 안 됐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같이 간호학과를 입학한 친구들 중에서는 아이 저런 배신자, 우리 과가 싫어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교수님들도 심지어 별로 안 좋아하셨을 거고요. 재수학원에서는 야 너 서울대생인데 왜 왔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괜히 대학 가기만 힘들어졌잖아.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렸고요. 뭐 어쩌라고 나도 하고 싶냐고 나도 공부하기 싫은데 너네도 공부하기 싫잖아. 그냥 온 거야. 와야 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저는 역시 쪼다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았었고 그리고 군대를 아니 그러니까 재수를 끝내고 다시 서울대 간호대로 돌아왔죠. 전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지만 사실 20살 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그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 저런 거 했어요. 학생회장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제 군대를 가서 좀 생각이 변했어요. 군대를 가서 할아버지께서 군대에서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구체적인 윤곽을 못 보여드리고 떠나보내드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막 와닿았고 정말 당연한 명제지만 아 사람은 죽는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간 죽고 그 사람들이 떠날 때 나 너무 또 아쉬움이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은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생겨서 돌아와서 전과를 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간호학이라는 걸 공부를 할 때 잘 못했었고 어떤 건진 모르겠지만 명확히 알겠던 거죠. 나는 못하는 일이구나. 저는 멘탈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눈물도 많고 내 앞에서 아파하는 사람을 계속 보면은 나도 아프겠죠. 나도 슬프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러면 사실 그 직업이 저한테 행복하지 않겠죠.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친구들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면서 일을 하겠지만 나는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질문에 답이 됐나요, 하루님? 제가 너무 너무 주관적으로 대답을 했어. 러프하게. 근데 계획한 대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학과 입학할 줄도 몰랐고요. 로스쿨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진짜 오게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와서 돌아보고 나니까 참 내가 이거 잘 선택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20대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나태하지 왜 이렇게 잠이 많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부탁 한 가지만 있어요. 제가 아까 링크 보내드린 그 영상 있잖아요.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보는 그 스튜디오 샵 거기 보니까 99%가 다 이면서님만 응원하고 나도 출연했는데 아무도 나는 봐주지도 않고 한 1% 정도는 이제 성희님 예쁘다 이런 얘기밖에 없고 아무도 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신바도 있습니다. 아우 너무 찌질한데? 너무 찌질한데 아니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같이 찍었는데 다들 이면서 특집이래. 이승기 닮았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이승기.
우리보다 한 세대 위로 올라가면은 약간 최수종 이런 사람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아니 이게 막 다들 이면서 특집이래 나도 같이 나갔는데 근데 좀 이 편집자들이 약간 악마의 편집을 한 게 시작할 때 이면서다 이러면서 구독자 몇만 이러고 옆에 신바TV 이러면서 구독자 97명 이러니까 내가 봐도 이면서 특집이라고 하겠다. 근데 그래도 저는 항상 제 말을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저는 행복한데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요. 저는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걸 잘하지. 이렇게 여럿이서 이렇게 슈퍼셀럽들이 옆에 있는데 이제 이면서 선배처럼 딱 할 말을 따다다닥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편집됐어요. 아 근데 좀 아까 서럽더라고. 왜냐면은 같이 찍었는데 다 이면서 특집이래. 이면서다 이면서다 이래. 물론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최소한 왼쪽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뭐 다들 이면서 특집이래. 에이 덕질이라뇨. 그냥 불쌍한 사람 돕는 거죠. 학고방 사람. 그리고 하루님 같은 분들이 사실은 댓글을 다는 것보다 이렇게 채팅창에서 저한테 말 걸어주는 게 저한테 훨씬 더 힘이 돼요. 댓글은 사실은 농담이었고 그렇지만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아니 근데 뭐 저는 애초에 뭐 이 채널을 막 크게 만들어서 막 그러고 싶은 생각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내 공부하는데 좀 더 집중을 잘하고 외롭지 않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막상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봐봐 이거 봐요 내 그거는 링크도 안 걸어주잖아 제목에 신바TV는. 근데 이거는 그 편집자님이 그 기술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근데 어쨌든 그래요. 한방이 뭐예요? 대시생님? 아니 별풍선을 쏘는 게 아니라 댓글에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은 신발하는 사람이래요. 도배해줘도 돼요. 스튜디오샤 그 대표가 제 친한 동생이기 때문에 뭐 신고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 너무 창피해요. 사람들이. 아니 이 화면에 3분의 1을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심지어 열심히 들으려고 막 노력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나는 인식을 못해. 그냥 저 사람은 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에이, 참 서럽네요. 스튜디오샤는 내가 초창기부터 찍던 사람이었는데. 아, 세시생님은 제 댓글에다 댓글을 다셨군요. 방망이 깎는 노인님은 어떤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세시생님. 아, 그리고 저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게, 사실 오늘 귀천이라는 시를 읽는 것도 제가 사실은 뭐 쉽게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 같이 할 수 있는 소재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셔서 전 너무 감사해요. 약간 거의 시청자 제보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궁금하신 얘기가 있거나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휴 다음번에 뭘 해드리지? 수필을 읽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쓴 소설을 읽어드릴까요? 제가 쓴 소설도 읽으면 잠이 올 텐데 이거는 또 잠이 올 텐데 이거 읽어드릴 수도 있고 솔직히 여러분들을 정말 재워드리고 싶으면 헌법 전문을 읽으면 됩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전통과 문화에 빛난 우리 대한국민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거 하시면 다들 잠이 잘 오실 거예요. 농담이고요.
같이 나눌 얘기나 시나 아니면 글귀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라도 좀 제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카톡 이런 걸로 보내주셔도 되고 인스타로 보내주셔도 되고 제가 컴맹이라서 사실은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세시생님 댓글 예쁘다. 하루님 스윗미 잘 보고 있어. 너무 조금 티가 나긴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찾으시면 100점? 찾았어요. 바로 위에 있는데요.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신바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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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찾았는데요. 너무 감동이다. 여러분들이 맨날 잘생겼다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요즘 자신감이 넘쳐서 진짜 잘생겼는 줄 알아요. 근데 부작용은 없어요. 제가 어차피 아무도 안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구한테 나 잘생겼지 이런 말을 하진 않는데 항상 이런 말을 해주셔서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러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 선생님? 얼굴에서 빛나요? 조명을 너무 내가 그지같이. 그래요? 제가 조명을 잘 조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외모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낯설어요. 굉장히 뚱뚱했었고 아저씨 같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되게 낯설어요. 이 사람 이런 말 나한테 왜 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많이 듣고 싶죠. 근데 많이 안 해줬어요. 아무도. 그냥 그냥.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옛날에 스튜디오샤라는 그 채널이 처음 생겼을 때도 몇 번 찍었었고 종종 출연을 했었는데 저는 그게 재밌고 사실 긴장 별로 안 하긴 해요. 근데 같이 갔던 패널이 너무 셌던 거지. 같이 갔던 분들이 너무 강해서 그 뭐냐 이면서님도 그렇고 이 뭐냐 송이님도 그렇고 너무 말도 잘하시고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내가 묻혔던 거지. 나라는 사람이 상품성도 없고. 근데 또 이면선님을 저기에 출연하도록 데려간 사람은 또 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무덤 내가 팠다. 잘 찾아보면 저기 채널에 제가 찍은 영상 몇 개 더 있습니다. 저는 말하는 게 재밌어요. 말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말할 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시원하게 이제 뭔가 내뱉는 느낌이야. 근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혼자서 막 독백할 수는 없잖아. 근데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 잘 없더라. 근데 멍석을 깔아주면은 말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돼지 눈이 너무 없었어.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면서 씨는 구피플에도 나왔고 막 히든 싱어인가? 아니다 미스터 트롯 이런 데도 나왔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나 서러워서 하트 시그널이라도 나가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억울하면 내가 유명해져야지. 괜찮아요. 하트 시그널 나가기는 너무 나이가 많죠? 저도 알아요. 하트 시그널 또 해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그럼 두 명 하나?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뭔가 슬프다. 왠지 하트 시그널 나가고 나면요 장가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어록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막 야 너 그때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뭐 노래를 잘하거나 뭘 했으면은 히든싱어든 뭐 뭐냐 너목대 너목폭 거기라도 나갔을 텐데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밤마다 소소하게 얘기를 하면서 연예인 된 느낌을 간접 체험하면서 그렇게 즐기겠습니다. 아이고, 다들 너무너무 오늘도 재밌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네. 나는 재밌는 얘기를 준비를 못했는데. 아, 노인님, 그러니까 방망이 깎는 노인님 스투샤에서 오신 거구나. 저 스투샤에 몇 번 출연했었어요. 그 뭐냐, 옛날 이름은 스투샤 GD였었는데 종종 나왔어요. 방송은 악마의 편집이, 네, 그렇죠. 악마의 편집으로 쓰기 좋은 어록들을 내가 많이 만들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내 의사는 그게 아닌데 남들이 느끼기에는 뭐야, 쟤 이렇게 할 만한 어록들을 내가 엄청 만들 것 같아요. 마치 뭐랄까 시즌 2에 누가 있나? 근데 시즌 2 분들은 다들 너무 실수 없이 훌륭하셔서 근데 막 우는 모습도 막 방송에 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뭐 걔는 뭐 장관 다 가지고 거기서 울었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 뭐냐 제가 어제 봤는데 김도균인가 그분이 김현우 씨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봤는데 막 째려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도균 씨는 누굴 째려볼 만한 그런 인품이 아닌데 근데 저는 표정이 평소에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굉장히 어둡잖아요. 근데 좀 긴장해서 이러고 있으면은 뭐 윤종신 씨 이런 분이 막 아, 규석 씨는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닐 텐데. 그럼 이제 남들이 전국구 비호감 돼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하트 시그널은 뭔가 좀 더 제가 자신감이 생기면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럴 지금 처지입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랑 인사하면 다 행복한데 방망이 깎는 노인 스트샷 누구 팬이에요? 제 재능이 뭐예요, W님? IW님 좀 이름 부르기 편한 애칭 같은 게 없을까? 뭐가 있을까? 1호님 어때요? 1호님? 1호님 좀 이상하나? IW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제 재능은 뭐예요? 나도 모르고 우리 엄마도 모르는 재능. What I want예요? 그러면은 소원님이라고 부를게요. 소원님. IW가 너무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소원님이라고 부를게요. 소원님, 제 재능이 뭐예요?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 재능 저도 찾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뭘 따라했죠? 윤종신이요? 어, 윤종신 씨를 제가 따라했구나. 근데 여기여서 제가 재능을 많이 찾아가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민 선생님 이런 사람이 저를 엄청 갈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심주덕은 저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심주덕은 지금 빨리 집에 와서 공부하고 싶을 거예요. 막 이러면은 뭘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나는 그냥 긴장한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신박 고자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얘기가 다 오고 가겠죠. 아 죄송합니다. 그때 저런 말을 왜 했지? 그러니까 나 이런 어록을 만들 것 같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아니 하트 시그널 가서 뭐 하다가 저 말을 했어 막 그러면 이제 신문에 신바 땡땡 사실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야 아니 땡골뚝에 연기 나겠냐 이러면서 그러겠죠. 아닙니다. 좀 건강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할 겁니다. 아니, 건강한 게 왜 웃겨요? 남이 건강한 게. 이거 정말 듣다 보니까 그렇네. 아니, 노인님 건강한데 왜 웃겨요? 전 건강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들 오늘도 재밌으셨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네, 저 건강해요.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저 되게 건강하고요. 잔병치레도 전혀 없고 저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과 보약으로 다져진 수험생이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내일도 한의원 가기로 했고요. 매일 동침도 엄청 맞고 부항도 엄청 뜨고 저 엄청 건강해요. 제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엄마가 맨날 좋은 음식을 해주고요. 한의사 선생님 맨날 침 놔주고 봉침 찔러주고 잔소리 해주고 보약도 지어주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 굉장히 유명한 슈퍼셀럽이 밥 챙겨 먹으라고 초콜릿도 보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합니다. 하루님, 제가 카톡 알려드렸죠? 나중에 시나 이런 거 좀 아이디어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일은 제가 모레가 시험이어가지고 내일은 방송에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집중 안 되고 힘들다 이러면은 잠깐 방송에서 한 30분 정도 떠들 수도 있는데 어, 재밌게 해드릴지는 모르겠고 좀 도와주세요. 무슨 귀천처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셔도 좋고 그리고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하루님. 저는 한가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 이런 게 고민이다 아니면은 신바님의 이런 얘기가 궁금하다 뭐 궁금한 게 있으실 때 얘기겠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달라 이러면 저는 다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건강 상태라든지 저희 친구 관계라든지 저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진짜요? 감동이다. 대박. 아이고. 음. 여러분들 덕분에 좀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사실 좀 우울했었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근데 제가 뭐 이런 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카톡 아이디를 공개했을 때 생각되는 부작용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들 저랑 오래오래 얘기하신 분들이어서 당연히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한 10,000명 정도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카톡이 이거야라고 공개를 했을 때 생각되는 부작용이 뭘까요? 소풍 위더스. 좋아요, 좋아요. 오늘도 되게 멋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소풍 위더스. 역시 소원님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카톡을 공개를 해드렸고 지금 다시 생각해도 공개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자고 있는데 막 새벽 4, 5시 때 보이스톡 걸어서 잠 깨우고 이러면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겠죠. 내 건강 상태를 위협하니까.
네, 뭐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보이스톡 테러 하시면은 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생깁니다. 저를 흔드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아니에요. 근데 저를 자는 거를 막 깨우면은 저는 전화를 받겠지만 홍석천 씨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홍석천 씨는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러지? 도와달라고? 근데 그 홍석천이니까. 홍석천 씨는 돈도 많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있지만 저한테 누가 근데 뭐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은 저는 기분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걱정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 정도는 너무 너무 저한테는 요즘 가장 친한 친구들이잖아요. 하루님이랑 소원님이랑 세시생님이랑 노인님은 이제 친구가 되실 거고 오늘은 안 오셨네. 피트님도 안 계시고 콜드님도 안 계시지만 저는 요즘 그 분들이 참 힘이 됩니다. 에이고, 에이고, 이제 늦었으니까 뭐 더 물어보실 거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제가 어제 콜리님 손을 안 손이 차가우시다 그랬잖아요. 잡아준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 콜리님이 자꾸 막 드립 쳤을 때 제가 조금 막 김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삐졌나?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좀 공부가 잘 되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 이번 주가 더 슬럼프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음, 시험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지치죠. 스트레스 원이 있지 않아도. 근데 오늘 이렇게 떠들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은 역시 누가 뭐래도 제 친구들입니다. 지금 스투샤 유튜브에 제 댓글이 막 달리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찡찡거린 보람이 있다.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면서 특집이 뭐냐고. 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카톡이 왔나? 그래서 잠깐만요. 왔네. 장미와 가시. 좋아요. 내일은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방송을 하게 된다면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징징거리는 거 괜찮은데 자기 전에 들을 노래요? 자기 전에 들을 노래? 저는 자기 전에 김광석의 서른쯤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것도 좋아하고 요즘에는 그 왜 갑자기 땡겼는지 모르겠는데 정명화의 반말송도 자주 듣고요.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도 좋아하고 옛날에 조성모가 부르는 거 중에 그게 뭐지?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이것도 되게 졸리는 거고요. 저는 자기 전에는 최대한 익숙한 노래를 듣습니다. 서른쯤에 제일 좋아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서른쯤에랑 60대 노부부 두 개 좋아합니다.
작년에 이 29살 때 서른쯤에를 엄청 불렀어요. 서른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근데 막상 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님이 왜 몰라요? 서른쯤에를? 너무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른쯤에가 이렇게 부르다 보면 눈물 나요. 제가 20살, 이제 23, 4살 군대 갔을 때도 그냥 밤에 보초 서다가 막 부르면 눈물 나고. 하루님 나이요?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하죠? 그런 것 같. 이게 좀 전에 그 카톡 부사를 봤는데 몇 살이세요? 오프라인에서 밝히겠다고요? 어떻게 밝히겠다는 말씀이시지? 알겠습니다. 아, 내년에 정모하면 그럼 내년에는 이제 지금 물어본 것보다 플러스 1 된 나이를 말씀하시겠네요. 저 내년에 31고. 30쯤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시작이 뭐였지? 또 하루 이렇게 시작하나? 하루님이 나오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렇게 시작하나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네, 30쯤에를 듣다 보면 잠이 옵니다. 계속이요?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르고 싶어졌어요. 킵고잉 가니까. 아니 근데 김광석 노래는 듣기도 좋은데 부를 때 굉장히 가슴 벅찬 느낌이 있어요. 이등병의 편지도 그렇고 뭐냐 60대 노부부도 그렇고 60대 노부부가 뭐였더라? 곱고 있던 그 손으로 이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들을 때마다 눈물 나고 이등병의 편지는 말할 것도 없고. 죄송합니다. 자기 전에 잠을 깨워가지고요. 다음에는 제가 좀 더 노래를 연습해가지고 부드럽게 불러볼게요. 김광석 씨가 그쵸? 김광석 씨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트 시그널을 보면서 거기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저 나이쯤 되면 저렇게 여자들이 적극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다 한참 어린 거야. 나는 내 나이가 한 이규빈쯤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김현우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또 나이가 많구나. 무슨 허트 시그널이냐. 그랬죠. 말할 때랑 노래가 너무 목소리가 다르다고요? 이게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성량이 되게 낮아서 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코인 노래방 가고 싶네요, 갑자기. 말할 때 목소리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평소에 말할 때는 하이톤이고
목소리가 굉장히 비호감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에 대답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제 원래 목소리는 야, 너 밥 먹었어? 아, 모르겠어요. 원래 목소리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이톤 어떻게 보여드려요? 그래도 오랜만에 노래하니까 너무 재밌다. 아, 초고음이에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변성기 안 온 사람 목소리라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아니면 여자 목소리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코맹맹이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방망이 깎는 노무님 김광석의 서른쯤에를 오늘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뭐 김광석의 거리에서 또 있거든요. 성시경 말고 아니면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 알아요? 어느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거 제일 좋아해요. 뭐가 진짜요예요? 깡맨노이님? 그쵸. 아무래도 김광석 씨도 가수는 시인에 가깝다기보다 시인에 가깝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긴 해요. 30, 30쯤에도 막 그렇고 그리고 그렇죠. 근데 정말 아름다운 시를 노래를 듣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뭐냐 리트머스인가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도 굉장히 좋고 봄비라는 노래도 있는데 어떤 노래였더라? 쭈루르 쭈루르 아닌가? 우수수 우수수 봄비가 내리던 날 이런 노래도 있는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잔 적도 되게 많아요. 뭐 근데 다들 개인의 취향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을 믿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요즘 저 유튜브 음악 듣는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쏙쏙 찾아줘서 뭐요? 응? 뭐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꿈나라로 가실까요? 저는 졸리지는 않는데 사실은 제가 방송을 종료하지 않으면 모두들 미안해서 계속 남아 계실 것 같아서 그러면 딱 5분 후에 종료하는 걸로 할까요? 하루님이 딱 쟁점? 이슈?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말할 거리 하나만 딱 집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5분 동안 얘기하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종료할까요? 알았어요. 제가 기억력이 그래도 좀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 제시어나 던져주시면
제가 최대한 기억력을 다 동원해서 옛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제시어나. 근데 제가 아는 거여야 돼. 막 갑자기 무슨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모르는 영화다 그러면 기억력의 영역이 아니죠. 그건.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생각해 주세요. 거꾸로. 근데요? 기억력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쉬운데 내 얘기잖아요. 근데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그냥 하루님이 인상 깊게 본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뭐 여행지나. 근데 너무 재미없는데 근데 얘기는 수술했던 기억이요? 제가 한 수술 부위는 발도 해본 적 있고요. 팔도 해본 적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훈련병 때 첫날 아이고 해봅시다. 제가 훈련병으로 처음 입소한 거는 2014년 2월 24일이었어요. 그날에 이제 에쿠스 큰 차에 아버지, 할아버지, 나, 동생, 엄마 이렇게 타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5명에서 타고 가서 굉장히 좁게 갔었는데 가는 첫날에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났다기보다는 잠을 거의 못 잤지. 잠을 거의 못 자고 이제 가족들한테 편지를 이제 한 통씩 한 통씩 쓰고 친한 친구들한테도 편지를 다 써서 한 20장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군대 가면서 여기 있다고 해서 읽게 하고 5명에서 이제 차를 타고 저는 진주로 갔었는데 진주로 가는 길에 이제 너무 먼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나 가고 나서 가족들이 다 울면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어떡해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가서 그 앞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한우집에서. 저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고기를 막 먹으면서 이제 막 먹는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육회 같은 걸 이렇게 주시면서 신바야 육회 먹어라. 너 육회 좋아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강한 척 하려고 에이 육회는 아무 데서나 못 먹죠. 여기 어떤 집인 줄 알고 뭘 믿고 먹어요. 배탈 나면 어떡하려고. 이러고 그냥 맛이 없다기보다는요. 입에 안 들어가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막 생각을 하면은 울컥울컥해서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막 고기도 남기고 막 이랬죠. 그리고 이제 입수를 하러 딱 들어가는데 이제 스탠드에 이렇게 쫙 앉아 있다가 입소생들은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큰절 딱 드리고 이제 연병장 같은 데로 막 들어가서 이렇게 줄을 딱 서 있는데 제가 그때 머리를 되게 쓴 게 뭐냐면 멀리서도 가족들이 나를 볼 수 있게 하려고 샛노란색 옷을 입고 갔어요. 티를. 그래서
패딩 안에 샛노란색 옷을 입고 딱 가서 딱 서자마자 패딩을 딱 벗어놓고 이렇게 계속 서 있고 막 부모님께 절하세요 막 이랬을 때도 저는 꼿꼿이 서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냥 좀이라도 더 보려고.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고 이제 줄 서서 이렇게 천막 같은 데라고 가거든요. 전천후. 울면서 갔죠. 근데 딱 그 천막을 들어가면 엄청 달라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냥 무슨 포로수용소처럼 쭉 앉아있으라 그러고 몇 시간이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딱 앉았는데 남긴 소고기가 딱 생각나는 거야. 아, 그걸 내가 왜 남겼지? 육회를 왜 남겼지? 아, 진짜 먹고 싶다.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막 이불킥을 막 맨땅에 막 하면서 이러다가 이제 딱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나라는 사람을 했는데 이제 다 빡빡 머리 자르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살다 오셨어요? 막 지금 말하면 웃기지 뭐 20살짜리 21살짜리가 뭘 어떻게 살다 와 그냥 학교 다니다 왔지. 근데 이러다가 얘기를 하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학교 어디 다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저는 서울대 간호학과 다닙니다. 이러니까 혹시 신규덕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전데요. 전데요. 이러니까 아 그래요. 저 그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선배님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랑 되게 친해졌지. 그리고 첫날 밤에 이제 그래도 한 일주일까지는 존댓말 써요 조교들이 우리한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시계가 고장 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 많은 생각을 하고 엄청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딱 봤는데 10분 흘러 있고 엄청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해서 딱 봐도 이제 겨우 1시간. 밥은 언제 먹지? 이런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시방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뭐 혼잣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계속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는데 야 여기서 6주를 버텨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밤에 이제 다들 누워 있잖아요. 노래를 부릅니다. 서른쯤에를. 근데 여러분 잘 때 옆에서 노래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는 게 정답이잖아요. 짜증나는 게. 자는 걸 깨우니까. 근데 내가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랬는데 반대쪽에서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이러면서 돌림 노래가 딱 하는 거예요. 와 온몸에 전율이 싹 돋으면서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있구나. 집에 가고 있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근데 그냥 강한 척 하려고 욕도 하고 혼잣말도 하고 딴 데도 보고 시크한 척도 하는 거구나. 그랬어요. 자기 전에 이제 잠이 안 올 것 같지만 정말 잘 와요. 왜냐면 그날 하루 너무 고됐거든. 딱 자고 일어나면 제가 갔던 날이 2월 24일이었기 때문에 겨울이었거든요. 얼굴에 이제 냉기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싹 들면서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깨우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공군이어서 블루 스카이라는 노래인데 블루 스카이 이러면서 막 해요. 지금도 그거 들으면 토할 것 같은데. 그래서 눈을 딱 뜨면서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20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화장실로 가고 막 이런 걸 막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했구나. 2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여기로 온 거구나. 나는 그냥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하듯이 그렇게 그냥 당연히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당연히 가는 거긴 하지만 와 진짜 롤러코스터 저 고소공포증 있다 그랬잖아요. 롤러코스터 이렇게 안전바 딱 내려왔을 때 그 느낌 알죠? 이제 여기서 나갈 수가 없고 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랬던 거죠. 공군으로 지원한 이유요? 편하다 그래서. 편하다 그래서 그랬고
저는 뭐 군대에서 힘들고 이런 거보다 맞을까 봐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곁에 없고 법의 영역도 아닌 부분에서 막 누가 나한테 무섭게 막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았는데 그나마 공군은 고학력자들이 많이 있고 휴가도 자주 나오고 막 이런다 그래서 공군을 갔던 거죠. 그랬었는데 뭐 후회도 많이 했다. 그랬다는 거죠. 네. 첫날의 기억은 그랬습니다. 첫날의 기억은 가족들이랑 굉장히 사무치게 이별을 하고 들어와서 시간이 안 가게 해서 붕 있다가 밤에까지 멍을 때리다가 주변 사람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전에 내가 노래를 딱 선창을 했더니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막 갔을 때 울컥함. 그 지금 저 30살인데 저보다 10살 어린애잖아요. 다 애기들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불량소의 밥은 어떠냐고요? 졸라 맛있어요. 맛 없을 것 같죠? 물론 당장 지금 먹으라 그러면 맛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데 배고픈데 뭐 요깃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밥을 주면요. 너무 맛있어요. 김치도 너무 맛있고 국도 너무 맛있고 MSG 하나도 안 넣어주고 진짜 대충대충 만들었을 텐데 너무 맛있고 계란말이도 너무 맛있고 감자 썬 것도 너무 맛있고 진짜 우유라는 거를 처음 먹었을 때 와, 우유가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료식 전날이요? 수료식 전날은 이제 공부는 수료식을 하면 2박 3일 휴가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밖에 나갈 수 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설렘이 굉장히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대장훈련병이라고 해서 그 대열의 맨 앞에 서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실수 안 해야지 이렇게 딱 해서 갔죠. 연습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요,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으냐면 그 뭐냐 수료식을 하려고 연병장까지 집합을 한 다음에 연병장에 걸어갈 때 그때는 조교들이 없거든요. 그게 무섭습니다. 조교 없이 어떻게 길을 걸어가지? 막 조교가 인도를 안 해줘. 근데 우리 그냥 잘 걷잖아요. 우리가 목적지가 있으면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이 2달 동안 이렇게 길들여지면 조교 없이 길을 간다는 거, 나를 어디로 오라고 끄는 사람 없이 간다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것도 맨 앞에서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고요. 저는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은 연병장에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스탠드에. 그리고 이제 훈련병들이 이렇게 연병장에 쫙 와서 이제 부모님께 경례를 하고 수료식이 진행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가는 길에 부모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쪽에 오른쪽을 딱 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길에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꽁처럼. 아버지께서 규덕아 축하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 엄마는 막 규덕아 이러면서 막 우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울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운다고 혼나고 이러는 건 아닌데 울면 한 번 울기 시작하면 계속 울 것 같고 당장 뛰어갈 것 같고 엄마 아빠한테 이를 악물고 그 지금은 저 많이 얼굴이 뭐 까만 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얗다고 생각하거든요. 새까맣고 머리 빡빡빡빡 자른 그 아이가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군가를 부르면서 보아라 장한 아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막 부르면서 갔던 그 기억이 이제 내가 좀 어른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눈물이 나면은 당장 엄마한테 가서 찡찡댔죠. 막 엄마 때문에 이랬잖아. 아빠 때문에 이랬잖아. 나 지금 이러니까 이거 해줘 이랬는데 처음으로 내가 울면 엄마 아빠가 울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한 생각인데 그 당시는 이제 애였으니까 처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군가를 부르면서 삼중대
이어지는 공간은 뭐 여기에 섰다 막 이러면서 갔는데 그때만큼 목이 막 아팠던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파서 딱 갔고 그래서 가서는 이제 준비한 대로 타타타타 하고 이제 엄마 아빠 만나서 딱뭐 그거 경례하고 계급장 달아주고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 아니 같이 훈련받았던 동기들이랑 고생했어요 인사를 하고 이제 서울로 왔죠. 서울로 오기 전에 그 공군 훈련소는 진주에 있는데 진주 남강 장어집에서 장어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고요. 와 코카콜라를 2달 만에 먹었는데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코카콜라를 딱 먹었는데 엄마가 야 너 아직도 콜라 먹냐 이러는 거예요. 콜라 아직도 못 끊느냐. 끊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군대 안에 콜라가 어딨어 끊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 그냥 나는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눈물 나는데 그랬었어요. 그랬었고 서울에 와서 부모 할아버님 뵙고 인사드리고 같이 식당 가서 한우 구워 먹고 근데 신기한 게요. 오랜만에 고기 먹으면 설사합니다. 안 먹다가 기름기를 먹으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공군 지원하냐고요? 아니요. 안 할 것 같아요. 육군 가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길어요. 2년은. 그때 24개월인데 너무 길고 지금 1년 6개월이잖아요. 그게 저 같으면 1년 6개월이면 2번도 할 텐데 뭐 힘들다고 하니까. 근데 다시 돌아가면 육군 갈 것 같아요. 짧은 거. 아니면 뭐 강철 부대에 나오는 것처럼 아예 조금 몸 피지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부대를 가던지. 근데 끔찍한 소리네요. 다시 돌아간다니. 저희 때는 3개월 더 길었어요. 육군이 1년 9개월, 공군이 24개월. 3개월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제가 엑셀로 만들었거든요. 남은 날까지 나는 아침 구보를 몇 킬로를 뛰어야 되고 무한도전을 몇 번 봐야 되고 짬을 몇 번 먹어야 되고 우유를 몇 개 마셔야 되고 아침 점호를 몇 개 해야 되고 이걸 다 엑셀로 했었는데 3개월이면요. 짬을 270번을 먹고 무한도전을 14번을 봐야 되는데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왜 돌아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제가 군대도 좋은 기억은 많지만 다시 가려면 절대 안 갑니다. 뭐 1억 주면 간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1억 줘보세요. 절대 안 가요. 미쳤나? 학교가 근데 사실은 군대보다 훨씬 더 힘든 거는 로스쿨이다. 로스쿨 군대는 돌아가야 된다면 가겠죠. 와, 방망이 깎는 노인이 어떻게 딱 그 질문을 하냐? 방망이 깎는 노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입대가 2월 24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주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4월 초에 수료를 하고 2박 3일을 보내고 다시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운전 교육을 받는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4주를 했는데요. 원래 그 4주를 끝나고 났을 때는 또 휴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수는 또 휴가를 줘야 됐거든요. 근데 휴가가 취소가 됐대. 그래서 뭔 소리야? 왜 휴가가 취소돼? 왜냐면 우리는 뭐 신문 이런 게 없으니까요. 휴가가 왜 취소됐어? 이랬는데 무슨 배가 가라앉았대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지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배가 가라앉는 거랑 내 휴가가 취소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어느 날 이렇게 다 집합을 시켜서 혹시 그 사고 난 지역 그 학교가 있는 지역 거기에 연고자가 있거나 거기 사는 사람 있으면 거수해라. 근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무슨 일이야?"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 뭐 세월호 사건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야, 나 지금 그것 때문에 휴가 못 나가게 생겼어." 이랬는데 갑자기 "야,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그 휴가 못 나간다고 할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심각성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 그 조교들한테 이제 "어떤 일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조교들도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뭐 "배가 가라앉았다더라. 아이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더라.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이러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다더라." 막 이러니까 더 궁금한 건데 뭐 핸드폰이 있기랍니까. 그래서 그냥 나가서 궁금하니까 말을 들어봐야지 이랬었죠. 근데 진짜 답답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밖이랑 격리되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국민이 다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정작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막 뉴스에 이게 배가 가라앉는 과정이 보이고 막 전원 구조라는 게 떴다가 뭐 나중에 바뀌었다가 막 이랬다면서요. 근데 정작 저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뭔가 '밖에 안타까운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밖에 못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와중에 휴가 걱정을 했다는 게. 아이고 오랜만에 진짜 군대 얘기를 안 해요. 군대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재밌어 하는 사람이 당연히 없으니까. 근데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다들 오늘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 얘기 들어주시고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해해 주시는 것도 너무 고맙고 댓글 막 잘 댓글 조작에 합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잘생겼다고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학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주 되면 방학하니까 방학하면 좀 더 신경 써 볼게요. 이거 뭐냐 이거 새 시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너무 안 예쁘게 사 가지고 다음번에 돈 모아서 좀 더 잘 꾸밀 수 있는 거 있으면 해 보고 그리고 지금 저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하거든요. 지금 카메라도 없어서 노트북 카메라로 찍는데 방학 되면은 카메라도 설치하고 막 해서 좀 여러분들이랑 추억을 더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준비도 원래 안 하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고 그 매번 하나도 준비 안 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냥 그 숫자만으로도 너무 힘이 돼요. 내 얘기를 누군가가 듣고 있구나. 아, 그래야겠네요. 좀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전혀 누군가랑 소통하고 이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냥 내 공부하는 거를 찍고 우리 가족들이 날 보고 이거밖에 없었는데
새시생님이랑 하루님이랑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둘씩 오면서 저도 욕심이 생겨요.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예쁘게. 그리고 뭔가 재밌게 해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하루님 오늘 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읽어보고 해드릴게요. 너무 시가 이쁜 시인 것 같아서 제목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루님 오늘 너무 감사했고 그 깎던 노인님 방망이 깎는 노인님 너무 오늘 반가웠어요. 스튜디오샷 보고 와주셨다길래 뭐 사실 뭐 제 방송을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어떤 루트로 오는지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새로운 분이 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힘이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저도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님 얼른 자세요. 내일 열심히 또 일찍 공부해야지. 노인님도 고생하셨고 다른 분들은 먼저 자러 가신 것 같네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소원님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오늘은 안 오셨지만 콜드님 또 우리 송이님 그리고 종종 와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이번 주도 잘 버틴 것 같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